블랙리스트 의혹, 불법 사찰 의혹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서 야당 정치인 및 민간인 불법 사찰 공작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심각한 것은 이명박, 원세훈, 최종업 라인이 공모하여 대북 공작금까지 이용해서 야당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로 가볼게요. 예. 양 박사님. 대북 공작금으로 야당 정치를 사찰했다.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예, 그 현직 서울시장 박원순 당시에 그다음에 전직 국무총리 한명숙, 그다음에 현직 국회의원 박지원, 현직 도지사 최문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들이 드러났는데요. 이들을 이 사찰했던 그 팀이 대북 공작 국장 팀입니다. 그래서 남재준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남재준 그 국정원 원장이 이들에게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저희 그 대북 공작 국장이 국정원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감사하면 대북 공작 역량이 모두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북 공작의 대상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현직 서울시장이고 강원도지사고 전직 국무총리가 대북 공작의 대상이냐? 그리고 이걸 감사하면 대북 공작 팀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죠. 지금 이 이야기가 아주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게 국정원의 대북 공작과 관련한 부분들을 경찰청에 넘긴다고 하니까 또다시 대북 공작 역량이 와야 된다고 하는 보수 야당의 주장하고 너무 닮아 있거든요. 예. 자, 대북 수사 기능을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경찰청 힘으로만 가느냐, 안 그러면 국정원의 대북 수사 기능이 너무 이관되느냐, 그 팀이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본적인 고찰도 없이 공격하는 거나 당시에 대북 공작 능력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대북 공작 국장의 발언이나 너무 닮아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들이 개탄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예, 이현정 의원님, 아무래도 지금 민병두 의원의 그 말에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여부가 될 텐데 일단은 어디로부터 온 자료다 이렇게 밝힌 게 있나요? 지금 일단 본인은 아직 구체로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 여당의 중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람 이름까지 적시돼 있고 또 작전명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부 고발에 의한 이야기 같은데 사실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이제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될 경우에 실제로 이제 국정원의 그동안 정치 공작 보면 지금 내용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여튼 이 정치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자금 관련된 증거를 찾아와라 이런 이야기까지 그러면 승진시켜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아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앞으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경우에 큰 파장을 일으켜 보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면 대부분 그동안 또 특히 이제 한명숙 장관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구속돼서 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실제로 전 정권에서 그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했다라는 게 만약 드러날 경우는 또 파장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원순, 최문순, 한명숙, 박지원, 중진 그리고 지자체단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요. 공작명이 포청천입니다. 양 박사님, 네.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를 리 없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1차장, 2차장, 3차장이 대통령 독대에서 직접 보고하는 관행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여라도 오보이거나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와 첩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면 상당히 부담이 정치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준비하고 조사하고 취재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발표를 했을 거다. 그리고 앞서 이현종 의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명단까지 다 있습니다. 팀별로 명단까지 다 있고 작전명이 2개나 등장하고 하는 과정이면 이 부분은 이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고 또 하나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포트라인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 파문과 그리고 전 정권의 불법 사찰 의혹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 불법 사찰 의혹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서 야당 정치인 및 민간인 불법 사찰 공작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심각한 것은 이명박, 원세훈, 최종업 라인이 공모하여 대북 공작금까지 이용해서 야당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로 가볼게요. 예. 양 박사님. 대북 공작금으로 야당 정치를 사찰했다.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예, 현직 서울시장 박원순 대북공작국장의 발언이나 너무 닮아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들이 개탄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예, 이현정 의원님 아무래도 지금 민병두 의원의 그 말에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여부가 될 텐데 일단은 어디로부터 온 자료다 이렇게 밝힌 게 있나요? 지금 일단 뭐 본인은 아직 구체로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 여당의 중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람 이름까지 적시돼 있고 또 작전명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아마 내부 고발에 의한 이야기 같은데 사실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이제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될 경우에 실제로 이제 국정원의 그동안 정치 공작 보면 지금 내용을 보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여튼 이 정치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자금 관련된 증거를 찾아와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러면 승진시켜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아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앞으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경우에 큰 파장을 일으켜 보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면 대부분 그동안 또 특히 이제 한명숙 장관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구속돼서 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실제로 전 정권에서 그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했다라는 게 많이 드러날 경우는 또 파장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박원순, 최문순, 한명숙, 박지원, 뭐 중진 그리고 뭐 지자체단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요. 공작명이 포청천입니다. 양 박사님,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를 대북 공작의 대상이냐, 그리고 이걸 감사하면 대북 공작팀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죠. 지금 이 이야기가 아주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게 국정원의 대북 공작과 관련한 부분들을 경찰청에 넘긴다고 하니까 또다시 대북 공작 역량이 와야 된다고 하는 보수 야당의 주장하고 너무 닮아 있거든요. 예. 자, 대북 수사 기능을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경찰청 힘으로만 가느냐, 안 그러면 국정원의 대북 수사 기능이 너무 이관되느냐, 그 팀이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본적인 고찰도 없이 공격하는 거나 당시에 대북 공작 능력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당시에 그다음에 전직 국무총리 한명숙, 그다음에 현직 국회의원 박지원, 현직 도지사 최문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들이 드러났는데요. 이들을 이 사찰했던 그 팀이 대북 공작 국장 팀입니다. 그래서 남재준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남재준 그 국정원 원장이 이들에게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저희 그 대북 공작 국장이 국정원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감사하면 대북 공작 역량이 모두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북 공작의 대상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현직 서울시장이고 강원도지사고 전직 국무총리가